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은 아주 신기하게도 두 개 지수가 정확히 0.00%로 끝났는데요. 나스닥만 0.28% 상승하고 다우와 러셀 2000 지수는 정확히 0.00% 올랐다가 다시 막판에 하락하면서 정확히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S&P 500도 0.04% 하락에 그쳤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죠. 위로 아래도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맥7 주식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애플을 제외한 모든 맥7 주식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2% 가장 높게 상승한 이유를 한번 뒤에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소형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대형주는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는 강세를 보였는데, 팔란티어 그리고 팔로알토,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모두 2%가량의 상승을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잠깐만 알아보면 넨아이브스라는 테크 기업 전문 애널리스트죠.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테슬라가 이제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황금기냐? 지금 드디어 테슬라가 그동안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었던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가 상당히 성과를 보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가 황금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머슬라가 테슬라에 재헌신하기로 한 것이 상당히 미래에 큰 자산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분야의 발전으로 테슬라가 2조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좀 약간 부침을 겪었죠. 최근에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 수요가 상당히 꺾였었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슈였는데 백래시였는데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도 성장 중이지만 테슬라가 곧 웨이모를 추월할 거고 내년에 수십만 대 로보택시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수백만 대까지 확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상당히 좋게 본다. 그래서 어저께도 테슬라가 2%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 가장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그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급등이 사실 어저께는 살짝 누그러지면서 주가가 살짝 조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본드마켓, 미국 국채 시장,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미국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고 미국 국채가 인기가 좀 저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죠. 레이 달리오라든지 이런 그리고 데이미 JP 모건의 데이미 회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에드 야데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5%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지금 뭐 4.55 정도 수준인데 이게 에드 야데니 생각으로는 한 4.75 정도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5%를 넘어가면 좀 우려되는 수준은 맞다. 하지만 이런 국채의 어떤 위기, debt crisis, 미국 재정 위기는 재앙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페드라든지 아니면 재무부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통제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채를 주로 발행하고, 중장기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정책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번드 비질란테가 작동을 해서 국채금리를 끌어올린다면, 결국에는 어떤 정부의 정책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 주가를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윌슨이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살짝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이긴 한데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제 연말 타겟이 6,500이거든요. 아까 그 에드 야디니도 6,500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이어end 타겟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마이크 윌슨은 좀 더 부정적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5,500, 5,600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가량 DB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국채의 어떤 그런 위기로 인식되는 그런 시장의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딥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다만 상승도 좀 약간 막혀 있다. 상승하려면은 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좀 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통화의 어떤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어떤 대체 자산, 하드에셋, 공급이 좀 제한된 어떤, 화폐는 공급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자산에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페어리드의 이 사람이 이제 KT 스타턴이라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전고점을 뚫은 건 맞다. 전고점 뚫었지만, 전고점이 지금 10만 한 8,000불, 9,000불 선이었는데 이걸 뚫고 11만 불을 뚫었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뚫었다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약간 신중한 태도죠. 사실은 신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뚫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next to Sunday가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서 10만 8천 불을 확실히 뚫을 때 우리가 신고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뚫는다면 다음 어떤 타겟은 13만 4천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불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수준까지는 6개월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상승세의 주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근데 이 사람이 앤서니 스크라무치라고 상당히 비트코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어떤 파운더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죠. 초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에.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적으로 거래 비용을 낮춰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계층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신용카드 발급 잘 안 되는 사람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쉽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이나 테더 등이 결국에는 미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니어스 액트가 미 국채 보유를 좀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나 달러 패권 약화가 오히려 상쇄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더가 오히려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결국에는 더 많은 준비금이 자산에 쌓이도록 유도해서 달러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정말 신고가를 뚫은 게 이게 살짝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뚫는 척하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KT 스타터 같은 애널리스트는 이게 컨펌 하려면 앞으로 한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봐야 된다. 열흘 후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뚫었다고 본다면 앞으로 13만 5천 달러까지는 6개월 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전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